한국의 언론,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뉴스는 여전히 그냥 장난질인 것 같습니다. 몇 달 만에 인력이 올랐답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의 집값이 서울을 따라가는 중이라고 뉴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은요, 지금 역전세가 심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전세금 돌려주는 것 때문에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팔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이는 파주 은정에 신도시 청약 당첨됐다고 부부가 엄청 신나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7억인데 5억 중후반대 사서 1억 이상 벌었다고 되게 기뻐한답니다. 지금 시기에 청약 당첨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씁쓸하죠. 또 누군가는 둔촌주공에 청약 당첨돼가지고 신난답니다. 돈을 몇 억을 벌 거라고. 근데 그 두 사례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파주 은정에 발코니 확장 어쩌고저쩌고 해서 6억대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만 나면 다행이게요. 6억 주고 샀는데 한 2억 5천 되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둔촌주공에 한 10몇 억에 샀는데 나중에 그거 한 7억 8억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 분양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까? 할인 분양. 저기 평촌의 아파트 1억 10% 할인한다. 저기 미아동의 수유 팰리스 35% 할인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립니까? 안 몰립니다. 왜? 너무 비싸게 올려놨으니까요. 저기 반포동에 반포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게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분양가가 한 7억 한 3, 4천에서 한 8억 사이였어요. 30평대 기준. 시세가 얼마에 나왔었냐? 한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 사이에 나와 있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샀냐? 아니요. 사람들이 안 샀어요. 입주할 시점 됐는데 안 샀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거기만 그랬냐? 아니죠. 동대문구 답심리의 레미안 위브 50평대 얼마였더라? 거기도 한 35% 40% 할인 분양했어요. 평수 큰 거. 저기 강동구에 강동구에서도 한 40% 할인했죠. 한 19억 한 20억쯤 했는데 실제로 한 11억 한 5천? 요 정도에 이제 팔았죠. 동대문구의 텐지빌 아니면 강남구의 세곡동, 내곡동 되게 많이 할인 분양을 했었더랬습니다. 세곡이었나 내곡이었나 조금 헷갈리는데 그쪽에 30평대 얼마였냐면 한 7억대 했어요. 7억 초반대. 6억 중후반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기 잠실에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엘스, 파크리오 이런 데 30평대 청하고 료알층이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했지만은 7억 중후반 한 7억 한 5천 전후에서 한 8억 한 5천 전후 했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다? 절반.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어땠냐? 그때는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유행을 했죠. 그때 빚진 사람들이 빚이 1억 5천 한 2억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빚의 규모가 4억, 5억, 7억 이 정도입니다. 경기 인천 수도권 외곽이 빚이 한 3억, 4억쯤 되고요. 서울은요. 6, 7억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냐고요. 특히나 2030들이 집을 많이 샀어요. 때문에 연끌해가지고 집 사면 부자 된다. 이번 기회에 집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이런 유튜버들이나 가짜 전문가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빚은 죽을 때까지 다 갚아야 끝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덤태기 쓰기 싫어서 남한테 떠넘기겠다? 그것도 시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은 이미 남한테 비싸게 팔아서 떠넘길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라고 보면 맞고요. 실제로 떠넘겨서 팔 수 있는 시기는 2021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2022년 상반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아직 걸려들지 않은 남은
2030들이 지금도 집을 산다라고 설치고 된답니다. 다닌답니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참 놀랄 일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자기 복이죠. 그렇게 상황 판단력이나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게 뭐 저처럼 저렇게 어리석은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그걸 깨우치고 파악하고 하는 게 이게 생각처럼 딱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 결국에는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제 생각만큼 이렇게 사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 서울 따라가냐. 저런 말 들어서 인천하고 경기에 함부로 비싼 가격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뭐 인천의 송도가 33평이 뭡니까? 뭐 8억 8천에 떨어졌는데 8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11억에 샀다. 팔렸다. 뭐 동탄 신도시 10억까지 내려앉았다가 11억 8천에 거래돼서 뭐 11억 8천 됐다. 뭐 용인에 3억 4천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4억 7천 됐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라는 거죠. 뭐 과거 최고 뭐 호가까지 뭐 올라간다 어쩐다. 이딴 얘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계속 뻔하다, 당연하다,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살피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생각해야 되죠.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뭐가 팍팍팍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놀아나면 인생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함부로 쉽게 뭔가를 이뤄낼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을 탐욕, 욕심에 빠져들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죠.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다. 차분해야 된다.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 삶을 둘러보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려면 좀 더 냉정해야 되고 좀 더 차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뭐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괜찮은데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고 휘황찬란하면 나한테 먼저 왜 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저한테 올 리 없다라는 거죠. 나한테까지 그런 특별한 기회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은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정말 지금 사도 되는 거야?